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전기 자동차가 국내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전기차입니다.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데 왠지 허를 찔린 느낌도 듭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대응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은 이제 전기차 타십니까? 아직 안 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충전 인프라 문제도 있고요. 일단 네.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아직 고가가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일단 다음 전기차는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네. 때입니다. 왜냐하면 종류도 많아지고 또 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또 전기차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다음은 네. 분명히 전기차를 구입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비용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중국 전기차 볼 때마다 이 성장 속도가 놀랍더라고요. 이게 네. 업력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어쨌든 10년을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격을 치고 이 가성비 전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우리보다도 전기차? 1,000만 원, 2,000만 원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중국이 특히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0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넓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터리 가격부터 특히 이제 전기차 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면서 입증된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네.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곧 그럼- 출시 예정인 맞습니다. 그 자동차 모델들인데 네. 저 중국산 전기차들이 한 어느 정도 가격대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뭐 밑에 있는 체리 큐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 후반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소형 보조금 같이 받고요. 보이는데요?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수상할 정도로 좀 네모난 형태네요. 이게 지금 형태를 보시게 되면 많이 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국산 모델 모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사실 모방의 천국이 또 중국이 아닙니까? 네.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중국을 그렇게 어떤 베끼는 나라 이렇게 좀 폄하를 하려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인식을 좀 깰 정도로 품질도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돼요? 지난 뭐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넓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입증된 모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과 같이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은 떨어져라는 부정적 인식이 컸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아주 낮은 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모델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모델들이 지금 국내에 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1,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만원도 2,000만 원 후반 정도니까요. 아마 국산차 동급 모델에 비해서 예.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는 일반 대중 모델 같은 데는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괜찮아. 그래서 예. 구입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그러면 자꾸 퍼지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넓어가질 것으로. 그 가격이 이제 보조금 받은 그 가격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살 때는 물론 뭐 가성비도 중요합니다만 이 안전성이잖아요. 네. 이 배터리 화재 안정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중국산 들어오는 이 중국산 배터리는 우리가 일명 LF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쓰고 있는 또 글로벌 시장 서방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예. 종류가 틀린데요. 중국산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견디는 강도가 큽니다. 네.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사라진다는 거. 근데 상당히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무게가 부피가 좀 크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네. 용량을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주행 거리도 짧지가 않기 때문에 예.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행 거리 괜찮고 또 화재 등도 견딜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이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베타 테스트를 다 해보고 실전 경험을 쌓은 게 이제는 좀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은가 싶은데 뭐 별별 시도를 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 하면은 워낙 큰 시장이고 우리보다 공이 두 개가 더 붙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륜차 또 3륜 또 특별히 수륙 양용차 뭐 이상한 모델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기차 테스트를요. 맞습니다. 수륙 근데- 양용이면 뭐 강을 걷는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델들이 우리 같으면 1, 20대 정도 쓰는데 거기는 최소한 수천 대에서 수만 대를 테스트하다 보니까 예. 이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품질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승용차 시장 말고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 시장에선 좀 어떻습니까? 중국. 굉장히 더 무섭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아실 겁니다. 국내에서 이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 이미 네. 거의 60% 점유율을 올려주고 있을 정도거든요. 많이 보이더라고요, 중국산 맞습니다. 전기차. 상용 모델 네. 트럭에 대한 것들도 배터리 용량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무게나 부피가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버스나 트럭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을 수가 있어요. 트럭이라고 하면은 1톤짜리 그런 우리 포터 봉고 1톤 같은 또 그런 더 거 큰 것도 말씀하시는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아마 주목을 많이 하는 것이 1톤 전기 트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BYD? 맞습니다. 거기서 내는 네, 거 BYD 말씀하시는 이번에 거죠? 네. 한 달 전에 런칭을 국내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가격에 대한 것들은 우리보다도 낮지는 않지만은
뭐 보조금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어떤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맞춰서 가져 들어왔고요. 보조금을 한 얼마 정도 받습니까? 2천만 원 중후반대까지 받으니까요. 보통 저 1톤 트럭이 4,600만 원대입니다. 근데 보조금을 받으면은요, 예. 2천만 원대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행거리가요. 네. 국내 1톤 트럭보다도 훨씬 더 주행거리가 길고요. 또 겨울에 이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주행거리 떨어지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내 같은 데는 한번 저온 특성에서 170km 정도 주행하는데 네. 중국산 전기 트럭은 저온 특성에서 200km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행거리 길고 경쟁력이 높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진다고 볼 근데 수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보조금 차별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는 네.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중국산 전기차에 투입을 하는 걸까요? 강대국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미국의 IRA 같은 것도 칼자르진 강대국의 논리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노골적으로 자국산 전기차나 배터리에다 막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FTA를 어긋나면 상당히 어긋나다 보니까 이런 정책에 대한 것들을 차별화주게 되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다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재벌 걱정은 뭐 쓸데없는 걱정이라 안 하는 게 낫다고는 하지만 현대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 포지셔닝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가 됐든 뭐 친환경차 시대가 됐든 어쨌든 사람들은 차를 한 대만 굴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렇게 실용적인 중국 전기차가 치고 들어왔을 때 과연 현대 기아차는 뭘 가지고 팔 수 있을까? 결국은 품질이라고 보고 있어요. 고급 모델화 시키는 것들. 물론 네. 이제 국내에서 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정책 잘 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글로벌 넘버 3, 물론 내연기관차까지 합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세계 시장에서 입증된 전기차 모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는 못 팔고 있지 않나요? 중국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내연기관차까지 합쳐서 7%까지 점유율을 올렸다가 네. 최근에 1%까지 완전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파는 전기차, 내연기관차 합쳐서. 네, 그렇죠. 근데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서 뭐 기아의 EV5라든지 네. 중국 전용 모델들을 이번에 소개를 하면서 이 절치부심하고 지금 전기차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품질, 가격, 또 중국의 인의 입맛에 맞는 전기차 투입에 대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메이커들은 크게 중국 시장에서 힘들지 않은데 네. 우리만 이렇게 부진한 거는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한알력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치우치지는 않고요. 결국은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 차별화, 특화된 차종 투입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는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이라든지 또 특화된 전기차 모델을 통해서 점유율을 올려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으니까 네.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의 40%인데 여기서 점유율을 못 올리면 한계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전기차가 몰려오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문제가 네. 있는 거니까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럭셔리 모델은 독일, 그리고 실용성 측면에서는 일본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으로 간다면 네.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뭘로 승부를 해야 되냐 이 고민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결국은 품질을 올려야 되고요. 가격 경쟁력도 낮춰야 됩니다. 결국은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이지 않습니까? 네. 이 배터리 3, 4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내놓으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격을 좀 낮추면서 네. 또 제조 단가도 많이 낮추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품질과 가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고요. 또 입맛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숙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숙제를 만들지 않으면은 결국 소비자가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 경쟁력을 낮춘다는 얘기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럼 결국 그 중국산 저렴한 그 인산철 배터리 네. 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우리 배터리 3사에서 주력 모델, 서방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산철 배터리는 기술 개발을 많이 했지만은 이 장거리 뛰는 데는 이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산 전기차도 위력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완료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시장에 네 거 내 거 없이 또 중국산 배터리사들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미 개발해 놨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더 치열한 시장 전개가 될 것이기 네. 때문에 좀 더 가격과 품질,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도 보조금도 네.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의 이동은 생각보다 냉정해서요.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겪었듯이 따라잡히는 건 사실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한순간에 엎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좀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